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형 4가지의 경우 중 1번과 2번 유형을 지난 영상에서 제시한 풀이 방법을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혼합된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소금은 남학생, 물은 여학생이라는 소재로 바꿔 생각하면 소금물의 농도 문제의 이해도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해 본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이라는 소재는 깨비 친구들의 일상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므로 양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소금과 물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즉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인 소금의 양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소금과 물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미지로 대체할 경우 상황에 따른 소금의 양의 변화는 곧 남학생 수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형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소금물에 소금을 첨가하는 유형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라면 국물에 스프를 더 첨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라면 국물은 더 짜겠죠. 마찬가지로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으면 소금물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더 짠물이 된다는 뜻이죠. 문제의 지문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소재로 스토리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도가 4%라는 것은 100명의 학생 중 남학생이 4명 꼴임을 의미하고 소금물 300g은 어떤 동아리의 남녀 학생 수의 총합이 300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남학생은 소금의 아바타이므로 몇 그램의 소금을 더 넣는다는 것은 이 동호회에 인싸인 여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이끌려 몇 명의 남학생들이 동아리에 새로 가입한 경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남학생의 신규 가입 때문에 전체 회원수는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비중이 4%에서 10%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금물을 기준으로 순수한 물과 소금의 농도는 각각 몇 %라고 해야 할까요? 순수한 물, 즉 맹물에는 소금이 전혀 섞여 있지 않으므로 맹물의 농도는 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 10명이 모인 곳에 남학생은 1명도 없다면 남학생의 비중은 0%인 거죠. 반면에 순수한 소금에는 물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때의 소금의 농도는 100%가 됩니다. 남학생 10명이 모인 곳에 여학생은 1명도 없는 경우 남학생의 숫자 자체가 전체의 숫자가 되므로 남학생의 비중은 100%가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동아리에 새로 가입한 남학생의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소금의 양, 즉 남학생 수를 기준으로 방정식을 만들어 해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소금물이라는 단어는 잠시 머릿속에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남학생 수의 변화에만 초점을 집중해 보세요. 동아리 회원 300명 중 남학생의 비중이 4%이므로 이때의 남학생의 숫자는 300 곱하기 100분의 4가 됩니다. 여기에 신규 가입한 남학생 X명을 더하면
전체 회원 수는 300 플러스 X명이 되고, 이때 여학생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남학생의 숫자가 늘어났으므로 남학생의 비중은 4%에서 10%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미지수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등식의 양변에 100을 곱하고 정리하면 동아리에 새로 가입한 남학생의 수는 20명, 즉 새로 첨가한 소금의 양은 20g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해볼만 하죠? 소금물의 농도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스토리의 구성대로 남학생 수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숙달이 될 겁니다. 쌤을 믿고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할 때의 유형인데요. 유형 1번의 경우처럼 소금물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할수록 염도는 높아집니다. 라면을 오랜 시간 지속해서 끓이면 라면 국물이 쫄아서 짜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유형 1번과 마찬가지로 소금과 물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미지로 치환하여 문제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농도가 5%라는 것은 100명의 학생 중 남학생이 5명 꼬림을 의미하고 소금물 200g은 남녀 학생 수의 총합이 200명인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은 여학생이므로 몇 g의 물을 증발시킨다는 것은 동아리 회원 중 몇 명의 여학생들이 동아리를 탈퇴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유형 1번에서 신규 가입한 남학생들 중 매너가 좋지 않은 몇 명의 친구들로 인해 여학생들이 대거 동아리를 탈퇴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탈퇴로 인해 전체 회원 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여학생의 수가 줄었기에 상대적으로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 남학생의 비중은 5%에서 10%로 증가했네요. 동아리에서 탈퇴한 여학생의 수를 미지수 X로 설정하고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회원 200명 중 남학생의 비중이 5%이므로 이때의 남학생의 숫자는 200 곱하기 100분의 5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학생 X명이 동아리를 탈퇴했으므로 전체 회원 수는 200명에서 탈퇴한 여학생의 수를 뺀 200-X명이 되지만 남학생의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학생의 수는 그대로인데 반해 여학생의 숫자가 줄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비중은 5%에서 10%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정식은 남학생 수의 변화 유무를 근거로 한 방정식이므로 몇 명의 여학생이 동아리를 탈퇴하기 전과 그 이후의 남학생의 숫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남학생의 농도에만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방정식의 양변에 100을 곱하고 정리하면 동아리에서 탈퇴한 여학생의 숫자는 100명, 즉 증발한 물의 양은 100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 포인트 정리합니다. 소금물에 소금을 첨가하면 소금물의 양은 소금의 양만큼 늘어나고 늘어난 소금의 양으로 인해 소금물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소금물의 양은
증발한 물의 양만큼 감소하고 그로 인해 소금물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순수한 물에는 소금이 전혀 섞여 있지 않으므로 순수한 물의 농도는 0%이고 반대로 순수한 소금에는 물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때의 소금의 농도는 100%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형 4가지 경우 중 유형 3번과 4번의 풀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